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자기 정치하려면 못하는 거죠. 예, 월요일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인사 갈등을 빚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그러니까 사의 파동 2주 만에 일단 돌아온 셈인데요. 사의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던 보도가 주말 사이에 쏟아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신현수 수석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식 지금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바뀐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네. 글쎄 오늘 이슈 가운데 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 가지 숨은 뜻이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수석 보좌관회의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신현수 민정수석인데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다시 사표를 거둬들였다. 사실 예상 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저희가 아마 금요일날 탑10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신현수 수석의 사퇴 의사는 분명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틀간 휴가를 냈지 않습니까? 또 휴가를 떠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어떤 지인들과의 문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본인이 더 이상 동력을 잃었고 또 청와대에서 할 일이 없고 이제 박범계 장관은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이런 이제 문자들을 지인한테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아마 신현수 수석의 사퇴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근데 결정적 계기가 지난 주말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계기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동아일보가 토요일자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제가 없이 인사를 강행을 했고 대통령이 사후 제가를 했다. 그 다음에 박범계 장관에 대해서 감찰을 요구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게 이제 보도의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감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지난주까지 있었던 신현수 수석의 사퇴와 박범계 장관의 갈등이라는 그 프레임에서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후 결재 논란으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 이거 예를 들어서 참모와 장관의 단순한 다툼에서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보면 통치권의 누수, 레임덕 이런 문제로 굉장히 급속하게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 박범계 이 신수석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그래도 그동안 모셨던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이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레임덕에 처할 수 있다라는 문제, 또 이 문제가 청와대를 바로 직격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아마 이제 유임을 했는데 오늘 저는 신수석의 표정을 보니까 일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굳어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전히 아직까지 어떤 본인의 이 결심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좀 전에 사진 보셨듯이 역시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 이거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치명타까지는 막아야 된다는 게 신수석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핵심 사진인 이렇게 복귀를 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장처장. 네. 그런데 이 사진은 한 장으로 일단 정리를 했지만 2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게요.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실제로 시작은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백운규 전 장관의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고 그리고 검사장급 인사를 했고 신현수 수석이 당시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는데 결국 오늘 22일에 청와대로 다시 일단 복귀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정권 겨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부터 이 사의 파동의 시발점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시계열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점상으로 보면 신현수 수석이 지난해 연말에 민정수석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만에 이 사의 표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제 그 시발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민정수석이 조율해내지 못했다. 이것이 민정수석에 대한 어떤 그 여권 내 또는 청와대 내부에 어떤 불편한 기류가 있었고 그리고 인사, 이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이 검사장급 인사에서 민정수석의 어떤 패싱 논란이 있으면서 이 신현수 수석이 사의 표명으로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지적과
그리고 인사를 담당했을 때 어떤 그 실제 조율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가 패싱한 거. 그러다 보니까 민정수석도 내가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없겠구나. 이 구조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의 표명으로 이어졌고 예. 지금까지 이제 사표 논란이 제기가 됐다라는 것이 지금 시계열석 분석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요인이 과연 이 백윤구 전 장관의 영장 청구였겠느냐, 이것은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던 거고 영장 청구 시점일 뿐이고 실제로 영장은 청구됐습니다만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이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보는 것은 약간 좀 과도한 해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검찰 출신 인사들의 그 일관된 얘기입니다. 흐름을 다시 한번 볼게요. 구두로 신현수 수석이 사의 표명을 했고 대통령이 만리를 했습니다. 설 연휴 직후에 본격적으로 제대로 사표를 냈고 휴가를 지난 주중에 냈으니까 주말 사이에 또 지방에 집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고요. 실제로 오늘 오전 오후에 청와대로 복귀해서 일단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 보도를 종합해 봤을 때 신현수 수석의 거취가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거라는 관측이 참 많았습니다. 야당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이 뭐냐면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법치주의가 지켜지는 것이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는 사실 신현수 수석하고 학교도 동기동창이고 사이도 친한 사이입니다. 권력을 탐하고 뭐 어떤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저기 기웃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앞으로 정치에 대한 꿈이 전혀 없습니다. 100% 확실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지금까지 나왔던 보도만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습니다. 이렇게 완강하고 지인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신 수석이 그럼 왜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꿨을까요? 앞서 이제 이현종 논설위원께서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대통령이 너무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대통령과 신현수 수석 간의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관계들이 좀 깊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인간적 관계가 깊은 단순한 이게 뭐 테크노크라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뭐요? 테크노크라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전문 관료로 들어간 게 아니라 예. 그 밑바탕에는 대통령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깔려있는 사람의 민정수석으로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거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런데 2달 만에 사직서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궁금증을 가졌던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돌아왔던 거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런 밑바탕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여기서 계속 그만두면 대통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걸로 이제 모든 문제가 봉합이 되느냐? 어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모든 언론이 또 모든 검찰이 또 야당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과 발과 표정을 주목을 할 겁니다. 네. 뭐 말하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뭐 그냥 뭐 민정수석의 의뢰 그냥 일을 하나 보다라고 할 텐데 어쨌든 이번에 파동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향후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언제까지 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 관여되는 사정기관에 관련 모든 일에 있어서 과연 신현수 수석이 어떤 입장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는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앞으로 신현수 수석의 행보 그리고 신현수 수석의 생각과 법무부 또는 민주당과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대통령의 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된 거죠. 왜냐? 어떤 결정을 하든지 뒷말은 나올 테니까요. 김태현 변호사 짧게 하나 더요. 네.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박 장관은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까 평생 안 만난다는 전언은 이제 취소가 된 거네요. 뭐 민정수석하고 뭐 법무부 장관하고 뭐 좀 회의하면 만날 수는 있긴 있겠죠.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또 사적인 자리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예. 어차피 공적인 회의나 이런 데서는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안 만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인용할 게 있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왜 우리 편에 서지 않느냐는 취지로 신현수 수석을 몰아세웠고 이 같은 편가르기식 발언에 신현수 수석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안다라고 얘기. 글쎄요, 지금까지는 다 언론 보도니까 일설이라고 저희가 한번 통칭을 하자면 근데 어쨌든 수면 위로는 검찰 인사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표를 냈다라고 하지만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좀 바꿔라고 고언을 했는데 대통령이 안 받아들여서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현 정부의 국정기조도 신현수 수석 이후로는 좀 바뀌는 겁니까? 신현수 수석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기조는 저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선택권도 사실은 신현수 수석이 며칠간의 고뇌 속에서 모든 결정권을 사실 대통령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국정 기조는 여전히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검찰 개혁 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뭐 감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시계열로 이렇게 보면 7일날 인사를 하잖아요. 네. 9일날 사의를 표명을 합니다. 구두로. 그러면 그 사이에 감찰을 그럼 언제 얘기를 했다는 건지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감찰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얘기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 시계열 차원에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김관욱 교수님 말씀은 검사장 인사와 사의 표명 그 중간에 감찰을 신현수 수석이 요구했을 거라 이 시점이 너무 짧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사실상 주말이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통령이 패싱됐다. 이거는 저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건 국정농단이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가를 안 했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사 발표를 했다. 이건 인사권자의 권한을 완전히 침해한 것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보도하려면 사실 그에 합당한 아주 명백한 증거를 갖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국가 기강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 뭐 감찰 부분이나 혹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주제에서 또 한번 심층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의 거취를 일임했다. 복귀한 이 신현수 수석인데 그래서 나오는 분석은요. 워낙 사표 폭풍이 크니까 차후 민정수석 인사가 결정될 때까지만 잔류를 약속한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말 뜻도 한번 저희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 신현수 수석이 직무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으니까 확실하게 일단락이 된 것이다. 근데 위원장 의원님, 네.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만 당분간만 잔류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정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상당히 금이 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지금 신현수 수석이 복귀한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모든 문제가 해소돼서 복귀한 차원이 아니라 일단 이 상황 자체를 좀 쿨다운 시켜야, 즉 진정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복귀를 한 거라면 특히 이제 지금 앞으로 4월 7일 날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럼요. 저는 지금 뭐 이 국정의 중요한 무게추가 저는 이미 청와대에서 당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의 이제 임기가 마지막 어떤 이 해차고 지금 다 모든 게 보십시오. 지금 당이 주장하는 건 다 관철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당과 그 대통령과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대통령은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당은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5차 지원까지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은요, 모든 국정 운영의 중심과 어떤 이 내용이 당을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에 있는 강성 검찰개혁 주장하는 분들이 보면 검찰에 아예 수사권을 뺏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철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저는 신현수 수석이 가지고 있던 평소의 성품이나 평소의 검찰관 이걸 볼 때 앞으로 이걸 아마 본인이 참아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들고 지금 뭐 이런 등등 하는 것들을 본인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박범계 장관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 다시 안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인사에서 한번 왜냐하면 후배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근데 그 후배한테 한번 배신을 당하면 이게 앞으로 대화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어차피 7월 달에 이제 검찰총장 교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검찰총장 교체도 신현수 수석 생각대로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당 생각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신현수 수석은
아마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청와대 개편 등등 그 성과에 따라서 개편할 때 함께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런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꽤 중요한 얘기를 몇 개 해주셔서 제가 한번 다시 꼭꼭 씹어볼 텐데,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신현수 민정수석과 박범계 장관의 신뢰는 금이 간 건 분명하고, 그런데 청와대 장악력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4월 보궐선거 전까지는 신현수석이 자리에 남아있고 그 이후에 바뀌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4월 선거의 승패에 따라서 정말 문재인 정부가 급속히 레임덕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견뎌낼 것인가, 그게 좌우되는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서 과연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긴다면 아마 청와대의 힘이 그나마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굉장히 아마 여당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체제가 개편이 되고 바로 대선 경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청와대 개편도 필요할 것이고 신현수 수석도 더 이상 청와대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구장 차장, 네. 그러면 여기 나온 얘기를 좀 종합해봤을 때 추모님이 합니다만 네. 신현석이 이 정도까지 대통령의 치명타를 맞으면 안 되니까 일단 복귀를 했다가 네. 4월 보궐선거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고 그 이후에 후임 민정수석에게 물려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네. 결국은 대통령과 신수석이 끝까지 임기를 마치기는 어려운 거네요. 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그 멘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어허. 그러니까 피인사권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임명을 받은 사람이고 임명을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만약에 내가 사표를 쓰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권자가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해,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하나의 팀이 깨지는 것을 나로 인해서 그 파열음이 공개되는 것은 내가 막겠다. 그러니까 내 거취지만 내가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 논란이 되니까 인사권자에게 내 거취에 대해서는 일임을 하겠다. 시점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인사권자가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4월 7일 재보선이 왜 중요하냐면 예. 4월 7일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이낙연 대표가 물러나기 때문에 당이 지도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월 7일 재보선이 끝나고 나면 지금 정세균 총리가 만약에 차기 대선에 도전을 한다라면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정부도 지금 개편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정청이라고 하는 범여권의 권력 교체가 예고가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청와대에 어떤 비서실장을 바꾸지 않겠지만 수석들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과 정부가 바뀌었을 때 청와대 수석들도 자연스럽게 바뀔 때 거취를 일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게 되면 예. 이제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이 신현수 수석을 빼주게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빼게 돼서 후임을 결정하게 된다라면 역시 신현수 수석이 있을 수가 없는 곳이구나. 청와대는 이미 원팀이 깨졌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거취를 일임을 하고 나니까 당정청의 그 원팀은 유지가 되고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은 훼손되지 않고 나중에 한 달 또는 두 달 뒤에 당정청 개편기에 자연스럽게 후임 민정수석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 차장이 되게 큰 그림을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하나요. 그러면 정말 구자용 차장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신현수석이 꽤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복귀했다. 그 인연 때문에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공인으로서 어허. 특히 공직자로서 그러니까 이 자신의 거취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정이 민정수석이 사표를 내느냐, 사표가 수리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온 관심이 쏠린 것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좀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 이면에는 물론 사적인 이 대통령에 대한 그 연민 알겠습니다. 또는 사적 인연도 작용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여당은요. 신현수석이 주변에 만류해도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어제부터 공개적으로 공격을 시작했었습니다. 대통령을 열심히 보좌할 생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못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하려면 못하는 거죠. 자기의 의사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사표를 낸다 안 낸다 전 적절하지 않다. 그것은 적절한. 김경엽 의원도 비판을 했었고 저렇게. 김영민 의원은 어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 한 것은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경엽 의원과 김영민 의원은 주말 사이 청와대 흐름을 이렇게 쉽게 감지하진 못했던 모양이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뭐 여당 의원이 180명인데 그 180명이 전부 다 핵심적인 정보에 가까워서 청와대 핵심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통령의 생각은 의중은 무엇인지는 제대로 뭐 읽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신현수 수석이 돌아왔으니, 예. 그러니 아마 좀 머쓱해진 거는 맞죠. 그렇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고요. 예. 김광엽 교수님, 예. 이 주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뭐 표면적으로는 봉합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내막은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많아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만 부풀려 놓고 대통령 리더십에는 타격을 입은 건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무부와 여권은 원래 계획된 대로 인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이성윤 지검장 유임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정해진 계획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가 이제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이견 뭐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입장을 좀 개진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황을 좀 꼬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했는데, 저는 또 다르게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신현수 수석이 어느 정도 역할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규모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켰다는 것. 그러니까 인사 규모를 굉장히 논란을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중간 간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박범계 장관이 인사 규모를 축소시키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예. 추후에도 저는 지금 신수석 같은 경우가 뭐 얼마나 개입할지 모르겠어요. 국정에.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신수석이 뭔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 무게감이 더 커집니다. 신수석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걸 신수석이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여기서 또 한 번 뭐 거취를 얘기하게 되면 사실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신수석의 목소리가 무게감을 갖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